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3.3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5시 5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금요일 밤입니다. 2019년 마지막 금요일 그랜저 3.3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바로 철산교 넘어서 가산 디지털 그리고 구로 디지털을 거쳐서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해서 가는 코스로 갈 예정이고요. 대략 시간은 약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연말이고 그리고 2019년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늘 비교할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차량과 한번 연비를 비교해서, 자, 보통 이 정도 가고 이 정도 걸렸는데, 똑같은 코스니까요. 이 정도 가고 이 정도 걸렸는데 3.3 연비는 이 정도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정도다 라고는 뭐 약간 비교적인 부분을 해서 내가 막히는 강남에 살면 3.3을 사는 게 맞을까?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걸 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연비 확인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2.8km 주행하는데 14분으로 요즘 들어서는 조금 밀렸었는데 오늘은 잘 안 막혔네요.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0분 걸렸고요. 9.1이라는 연비를 보여줬지만 3.3 가솔린은 5.4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5km대 나왔던 차량들이요, 아우디 Q7 차량이 있었는데 5.3에 11분 조금 더 빠르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점대가 나온 차량이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인데 5.2 정도에 23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제가 연비 테스트를 딱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차에 엔진 스탑앤고가 없네요. 그래서 정차를 했을 때 엔진이 정지하는 뭐 그런 기능이 없어서 사실 연비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신 차량 중에서 엔진 스탑앤고가 없는 차량을 주행해왔던 게 기아 모하비인데,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차량에 스탑앤고도 없어서 연비적인 부분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포기를 했었는데, 그랜저 차량 3.3 가솔린도 스탑앤고가 없어서 지금 연비가 굉장히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지만, 이번 목표는 뭐 3.3 가솔린이 연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2.4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림역 6km 구간까지 연비 중간중간 테스트 하고요. 일단은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림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림 사거리 신호 받기 전까지는 한 6.9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가 신호 받았는데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엔진 스탑앤고가 뭐가 필요하냐 라고 아마 제 모하비 유튜브 댓글에 누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0.4나 빠지는 연비를
보시는 것처럼 스타뱅고가 사실은 엔진이 막 지절로 꺼지고 막 켜지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연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뭐 90% 이상 가시는 분들이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시내 주행 80% 이상이신 분들이면 막히는 도로에서 정말 꽤 유용하게 연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스타뱅고 기능이 있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접 도로에서 똑같은 출퇴근 도로에서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이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뱅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 예상 연비 한 4km대 뭐 얼마나 막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최악의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 영상 컨셉 자체도 차량 내 실주행 우리의 출퇴근을 하면서 막히는 도로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연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렌저 하이브리드와 어느 정도 뭐 연비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전체적으로 3.3 가솔린 차량을 타기 전에 2.4 하이브리드를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타고 이 차량을 오늘 금요일날 이제 테스트하려고 타고 있는데 3.3 가솔린을 타기 전에 2.4 하이브리드를 한 5일 정도 타보고 이 차를 딱 타니까 차가 너무 잘 나가요. 아주 그냥 2.4 하이브리드 탔을 때는 불만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가속적인 부분도 사실 밟으면 잘 나가요. 2.4 하이브리드 2.0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마력과 토크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에요. 거의 뭐 마력은 6마력, 토크는 1토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체감은 굉장히 괜찮았던 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2.4 하이브리드 탈 때는 괜찮았거든요. 정말 만족스러워서 아마 그 제 영상 리뷰 제가 목요일날 리뷰를 했었는데 그랜저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된다. 그 정도로 좋다. 3.3 같은 경우는 제가 런칭 행사 때 잠깐 시승해보고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한 5일 정도 시승했던 건데 3.3을 또 다시 타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뭔가 3.3이 확실히 좀 완벽한 세팅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비 위주라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키 3.3 가솔린 그 주행 편을 한번 보시면 스마트키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나 아니면 원격 시동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3.3 가솔린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랜저를 느끼기에 약 한 90% 모델이고 정말 100%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를 느끼고 싶으시면 3.3 가솔린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3.3 가솔린의 캘리그래피 모델을 아마 구입하시면 한 4,000 중반 정도 아마 가격이 나올 텐데 뭐 가격은 이제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아주 크지 않아요. 가격 차이는 이제 아주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옵션적인 기능이나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옵션 좋은 걸로 이제 한국차 탔는데 뭐 주행해보면 웬만한 차량보다 훨씬 좋은 엔진과 미션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보증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뭐 현대자동차 뭐 보증수리 안 해주고 뭐 리콜 안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를 빨아주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현대자동차 오너였고 그리고 현재 기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기아 자동차를 한 대 그 업무용 차량으로 한 대 더 구입을 할 건데 제가 뭐 수입 차량도 타봤지만은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 대비 이제 클레임이 확실히 현대기아가 많죠. 국내에 많이 팔렸으니까 뭐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조금 안 좋은 면을 더 많이 볼 수 있긴 있는데 사실 수입 차량도 AS적인 부분은 뭐 비슷비슷해요. 뭐 안 해주는 거는 더럽게 안 해주고 그리고 리콜 3시리즈 보세요.
3 시리즈, 5 시리즈 리콜 떠가지고 3 시리즈, 5 시리즈 제 주변의 오너들 차에 불난다고 한 게 벌써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1년이 지났죠. 2년 차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리콜을 계속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BM이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BM이 잘 하고 있지만 뭐 수입차나 국산차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이 고장났을 때 차량 수리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입차 타시는 것도 좋지만 무리해서 수입차를 타느니 차라리 국산차 괜찮은 옵션을 좀 넣고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는 원래는 중간에 끊고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입구까지 약 300m 정도 남아서, 네, 계속 좀 이어갈게요. 일단은,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2.4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 하이브리드는 딱 그만한 그 출력대의 부드러움이고 3.3 가솔린의 이 차량 출발할 때 느낌은 굉장히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주는 차 같아요. 그래서 3.3의 이 파워트레인은 개인적으로 저는 자연흡기 모델보다 터보 모델을 좀 더 선호하는데, 자연흡기만의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좀 있고요. 가속했을 때, 그러니까 급가속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현대자동차가 원래 이렇게 차를 만들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가속력과, 그리고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다 부드러워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부드럽고, 악셀을 밟았을 때 이게 악셀링을 밟는다고 차가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차는 다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기 때문에 악셀링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으면서 출발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도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약간의 충격은 어떤 차든지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랜저는 그러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라이브 방송 같은 느낌이라서 중간에 끊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영상과 이 계기판 영상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이 목소리까지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커트를 하면 이게 제가 뭐 초기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좀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거의 뭐 생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서 저는 생 라이브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랜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랜저가 스티어링 부드럽고 악셀링도 부드럽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중 접합 그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까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뭐 제네시스 지구공 있는데 무슨 플래그십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와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최대한 좀 나누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은 지구공이고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은 뭐 그랜저다라고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자동차 측의 뭐 의견 존중합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그랜저 모델이 이제 나왔는데,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게 아니라 실내 정숙성이나 이런 부드러운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 도로 노면 소음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프라이머시 MXM4 타이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가 이렇게 노면에 소음이 많이 올라오나? 그리고 타이어 하나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저속에서도 굉장히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2.4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제가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3.3 가솔린에 딱 와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의 단점이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아마 다른 차량에서 또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차량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 혹시나 이 아이즈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구입하신 오너분께서 이걸 보신다면 어떠신지 한번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2.4 하이브리드에서는 별로 못 느꼈는데 3.3 가솔린에서 갑자기 이런 노면 소음이 확 올라오는 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또 연비 테스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배역에 도착했습니다. 방배역 거리까지는 13.4km고요. 주행 시간은 53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56분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대를 가져고 왔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13.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 가솔린과 여기까지 비교한다고 하면 약 한 연비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사실 아직 오늘 같은 경우는 정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정체가 한번 걸리면 어느 정도가 걸릴지 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아마도 역삼역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삼역까지 18.5km 주행했고요. 1시간 14분 주행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뭐 보통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1시간 28분 걸려서 약 한 14분 정도 더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6km의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관건입니다. 안 막히다가도 여기서부터 막히면 여기서부터 삼성역까지 약 한 2.3km 구간이 마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제가 최대 1시간 정도까지 막혀본 적이 있어서 2.3km면 1시간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히는 거거든요. 걸어가도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얼마나 막힐지 안 막힐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교통 흐름 봐서는 뭐 딱히 많이 막힐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막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걸릴지 한번 계속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일찍 퇴근하셨나봐요. 길이 안 막히네요. 1시간 35분 걸렸고요. 네, 뭐 보통 여기까지 1시간 35분 걸린 차량이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3.8km 정도로 여기를 통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3.3 차량은 5.9로 연비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3.3 자연흡기, 터보도 아니고 자연흡기인데 이 정도면 연비가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가 동일한 구간에서 2시간 16분 주행해서 7.2km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연비 차이가 3.3과 1.6인데 뭐 배기량이 2배 차이 나는데 연비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다가 좀 느낀 건데, 가만히 서 있는 정체만 아니면 한 6km 미만대로 잘 안 떨어지네요, 이 차.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도심 주행에서도 조금 뭐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연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실 도착해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비는 6.1 정도가 나왔고요.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시간 걸렸고요. 뭐 9분, 한 10분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4.3km로 연비는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6km대인데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가 소나타 센슈어스가 2시간 30분, 약 한 30분 정도 더 정차가 됐지만 뭐 7.5km를 보여줬고요. 1.6 가솔린 터보 동일한 센슈어스랑 동일한 엔진인 기아 K5 신형 같은 경우는 8.7km로 오늘 그랜저 3.3 가솔린과 시간은 약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뭐 그 정도 나왔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3.3 자연흡기 엔진이 생각보다 연비가 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제 예상보다는 괜찮게 6점대가 나왔어요. 네, 6km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연비가 아주 나쁘다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시간 23분 걸렸던 아우디 Q7 2.0 가솔린이 6점대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연비가 아주 뭐 나쁘다 정도는 아니었다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남에 계시거나 뭐 도심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좀 추천하고요. 고속 주행이 많고 난 좀 달린다, 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3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2.4 살까 3.3 살까 뭐 이러신다면 법인카드로 주유하시는 분들은 3.3 사시고요. 개인카드로 주유하시는 분들은 2.4 하이브리드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충성! 감사합니다. 저는 라스카드였습니다.